안녕하세요, 와인 여신입니다. 오늘은 와인이 아닌 다른 주류를 소개하려고 새로운 곳에 와봤는데요. 광화문에 위치한 더 발베니 바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발베니 위스키의 모든 것, 이곳에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위스키가 뭔지부터 간단히 얘기해 볼까요? 위스키는 메가나 밀, 옥수수, 호밀 같은 곡류를 발효해서 만든 발효주를 증류해서 만든 술입니다. 증류 후에는 오크통에 넣어 일정 기간 동안 숙성을 시키는데요. 위스키는 고대 겔트어로 생명의 물을 뜻하는 우스게 바하가 어원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건 우리가 꼬냑 편에 다뤘던 오드비도 생명의 물이라는 뜻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증류주를 생명의 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됐길래 고대 겔트어가 어원이냐? 위스키는 중세 십자군 전쟁 때 동방의 증류 기술이 서양으로 전래가 됐다고 해요.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카톨릭 수사들에 의해서 비법이 전해진 게 지금의 위스키의 시작인 거죠. 위스키는 원료의 종류에 따라 몰트 위스키, 그레인 위스키, 블렌디드 위스키로 분류됩니다. 몰트 위스키는 말 그대로 보리에 싹이 난 몰트를 건조시켜 단식 증류기에 증류를 한 후 그 증류액을 오크통에 숙성시킨 위스키입니다. 그레인 위스키는 호밀, 밀, 옥수수, 귀리 같은 그레인에 메가를 15에서 20% 정도 혼합한 다음 연속 증류기에 증류를 한 위스키입니다. 주로 몰트 위스키와 블렌딩을 해 블렌디드 위스키를 생산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블렌디드 위스키는 앞서 설명한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혼합한 위스키입니다. 대량 생산을 통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스키죠. 그런데 요즘 싱글 몰트 위스키 인기가 대단하죠. 그럼 싱글 몰트 위스키는 뭐냐? 말 그대로 한 곳의 증류소에서 만든 몰트만으로 생산한 위스키입니다. 1963년 글렌피딕에서 처음 선보였는데요. 최근에는 몰트 위스키라고 하면 거의 싱글 몰트 위스키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싱글 몰트 위스키는 100% 몰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량도 제한적이고 숙성의 기한도 좀 길게 필요로 하죠. 이에 반해 블렌디드 위스키는 25%에서 30% 정도의 몰트 위스키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레인 위스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위스키의 대중화에 기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싱글 몰트 위스키는 숙성 기한이 길기 때문에 맛과 향이 강하고 생산하는 지역, 생산자의 스타일, 사용한 물과 메가, 오크통 등에 따라 개성을 갖추게 되는데요. 이에 반해 블렌디드 위스키는 수십 종과 수십 곳의 위스키를 섞기 때문에 개성은 약한 반면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위스키는 생산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만드는 스카치 위스키, 아일랜드에서 만드는 아이리쉬 위스키, 캐나다에서 만든 캐나디안 위스키, 미국에서 만든 아메리칸 위스키, 일본에서 만든 재패니즈 위스키도 있죠. 아무튼 전 세계 위스키의 60%를 차지하는 것은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초창기의 스카치 위스키는 그냥 원액이었다고 해요. 1707년에 스코틀랜드를 합병시킨 영국 정부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위스키에 되게 고액의 세율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위스키 제조자들은 이 세금을 피해 산속 높은 하일랜드에 올라가서 어둠 속에서 달빛 속에서 몰래 밀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을 문샤이너라고 불렀다고 하죠. 이렇게 몰래 만든 술이 누적이 되니까 그 당시에 즐겨 마시던 쉐리 오크통에 보관을 한 거죠. 나중에 술을 판매하기 위해서 열어보니까 호박색의 굉장히 좋은 맛과 향을 갖춘 지금의 위스키 스타일의 위스키가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이것이 지금의 스카치 위스키의 시작입니다. 1823년 영국 정부는 위스키의 생산을 허용합니다. 스카치 위스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스코틀랜드에서 생산이 돼야 하고 3년 이상의 숙성 기한을 갖춰야 하고 40도 이상의 알코올 도수를 갖춰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발베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발베니를 만드는 회사는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라는 회사입니다. 1886년 창립자 윌리엄 그랜트가 몰트 위스키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스코틀랜드의 스페이사이드 지역에서 증류소를 설립해서 지금 5세대째 가족 경영을 하고 있는 스코틀랜드 증류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3위의 스카치 위스키 회사이죠. 윌리엄 그랜트는 아까 말씀드린 글렌피딕을 선보이면서 세계 최초로 싱글 몰트 위스키라는 카테고리를 만듭니다.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는 싱글 몰트 위스키인
위스키는 글렌피딕이나 발베니 외에도 블렌디드 위스키인 그랜츠도 생산하고 진인 핸드릭스 그리고 럼주까지 다양한 증류주를 만들고 있어요. 매 한정 생산되고 있는 발베니는 몰트의 생산에 일생을 바쳐온 수석 몰트 마스터 데이비드 스튜어트의 일생이 담겨있는 역작인데요. 데이비드 스튜어트라는 분이 글렌피딕의 솔레라 시스템이나 발베니의 캐스크 피니시 등 처음 만드신 게 많기도 하기 때문에 위스키의 역사로 보나 발베니의 역사로 봤을 때 입지적인 인물이에요. 발베니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리 재배부터 병이까지 전 과정을 110년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 수작업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1892년 증류소 설립 이래 지금까지 플로어 몰팅이라는 제작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플로어 몰팅이란 보리를 발화시켜서 건조시키는 과정을 기계가 아닌 수작업으로 하는 거예요. 바닥에 발화된 보리를 깔아놓고 일일이 장인들이 도구를 사용해 뒤집어주는 방식인데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해요. 이 과정을 빗대 몽키숄더라는 단어가 탄생되는데요. 장인들이 계속 이걸 이렇게 뒤집다 보니까 직업병처럼 어깨가 굽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에서는 장인들을 기리기 위해 몽키숄더라는 제품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플로어 몰팅은 발베니를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에 불과하죠. 보리의 재배부터 경작, 증류, 숙성 등 모든 과정이 장인들의 수작업을 통해 진행되다 보니까 수제의 싱글몰트 위스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제품을 한번 볼까요? 제품은 쉽게 숙성 연도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발베니 더브루드 12년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12년 위스키 중에 가장 고가의 제품 중 하나입니다. 이름 그대로 두 가지의 오크통에 숙성을 시켜 굉장히 독특한 향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버번 위스키를 담았던 전통적인 방식의 오크통에 12년을 숙성한 다음 유러피안 쉐리 오크통으로 옮겨 담아 6개월 이상의 숙성을 거친다고 해요. 그 결과 부드러운 꿀과 바닐라 향 위에 쉐리의 향과 과실의 향이 얹어져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깊은 여운을 남기게 되죠. 발베니 캐러비안 캐스크 14년은 버번 오크통에서 14년 동안 숙성한 이후 럼 오크통으로 추가 숙성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미디엄 몰트 마스터 데이비드 스튜어트는 이 14년에 럼을 피니쉬로 선택하면서 이전 몰트 마니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게 되죠. 다음은 발베니 포트우드 21년인데요. 최소 21년 숙성된 몰트 위스키를 포트 와인을 담았던 포트 파이프 혹은 포트 캐스크에 추가 숙성을 한 위스키입니다. 이 숙성 후에도 몰트 마스터의 엄격한 테이스팅을 통해서 일정한 양만 병입을 한다고 해요. 발베니 특유의 향에 포트 와인의 달콤한 과실의 향 그리고 건포도의 향 같은 게 입혀져서 굉장히 독특한 느낌의 향과 긴 여운을 남기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제가 제품을 가지고 나오진 않았지만 싱글 배럴로 만든 15년, 25년 제품도 나오는데요. 한 개의 배럴에서 나오는 위스키만 담았기 때문에 생산량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겠죠. 15년 같은 경우는 800병, 25년 같은 경우는 300병밖에 출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띄워드리겠지만 병에 보시면 일렬번호, 숙성 날짜, 그리고 병인 날짜까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매우 레어한 제품이지만 30년, 40년, 50년도 출시가 되는데요. 제가 30년은 가지고 나왔죠. 보시면 여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데이비드 스튜어트의 사인이 있습니다. 위스키는 숙성이 오래될수록 가격이 올라가는데 10년에서 30년이 3배, 30년에서 60년이 2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사시기는 구하시기도 쉽지 않지만 가격이 굉장히 만만치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더 발베니 바에서는 30년, 40년까지는 단으로 맛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다면 이곳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우 희귀한 보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무려 발베니 60년입니다. 앞서 계속 설명드린 데이비드 스튜어트가 이 발베니에 1962년에 입사를 했대요. 작년이 딱 60년이 된 해였던 거죠. 그 기념으로 전 세계에 71병이 생산됐고 한국에 2병이 배정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병이 더 발베니 바의 지하 창고에 있다고 합니다. 무려 출시 가격이 3억 3천만 원이었다고 하거든요. 고가의 와인을 굉장히 많이 소개해드리고 고가의 꼬냑을 소개해드렸지만 와인 여신 역사상 가장 고가의 주류가 아닐까 싶어요. 그건 제가 이따 지하 창고에서 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간단히 시음을 해볼까요? 제가 위스키를 잘 몰라서 오늘은 전문가 발베니 바의 직원분을 모시고 함께 설명을 하면서 시음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화문 발베니바에서 근무하고 있는 매니저 정성영이라고 합니다. 위스키는 어떻게 마시면 가장 맛있어요? 일단 도수도 굉장히 높다 보니까 알코올 많이 날려주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이제 스웰링이라고 하죠. 와인하고도 비슷한데 공기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점점 천천히. 근데 제가 아는 분들은 고도세술은 스웨링을 하고 이렇게 향을 맡으면 너무 진하다는 말씀도 하시던데 그거는 양의 문제인가요? 양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익숙치 않은 게 좀 더 큰 것 아. 같아요. 이제 와인을 먼저 접했던 분들은 위스키를 드실 때 도수가 너무 높다, 알코올향이 너무 찌른다고 하는데 거기에 좀 더 익숙해지시면은 알코올향이 좀 더 날아가고 그 안에 이제 본연의 향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시는 걸 니트라고 하고 언더락으로 마시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발베니는 어떻게 마시는 걸 추천하세요? 발베니는 니트로 드시는 게 좀 좋아요. 이게 부드러운 위스키 중 하나고 두 가지 오크통을 사용해가지고 또 밸런스가 잘 갖춰진 위스키이기 때문에 니트로 천천히 시간을 좀 두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위스키를 마실 때 이런 거는 피하는 게 좋다, 이런 거는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런 게 있다면요? 제일 피해야 되는 거는 사실 원샷으로 하는 거. 그냥 알코올로만 이제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대 이제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언더락을 이용하시는 분도 많은데 물론 걔네 취향이지만 얼음이 좀 빨리 녹기도 해요. 조금씩 따라가지고 위스키를 드시는 게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매니저님이 생각하기에는 위스키는 어느 정도 온도가 가장 마시기에 좋아요? 몰트마스터 분께서 알려주신 방법 중 하나가 양손으로 좀 따뜻하게 워밍을 좀 해가지고 알코올을 더 빨리 날리게 한 다음에 드시면 좀 더 부드럽게 들 수 있어요. 한 번에 따를 때 어느 정도를 따르세요, 보통? 보통은 30ml 기준으로 따르는데 여기 곡선에 걸치듯이 그 정도에 올려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 시음할까요, 우리? 오늘 소개시켜드릴 거는 12년 더블우드 위스키랑 그리고 12년 스토리지 중에 12년 아메리칸 토스트 이 위스키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이 아메리칸 토스트는 설명을 안 했거든요. 네. 얘는 그럼 더블우드가 아닌 거예요? 오크통을 하나만 사용을 하는데 어. 그 하나만 사용하는 것들 중에 새 오크통에다 수정을 시켜요. 약간 아메리칸 위스키를 이 만드는 오크로. 방법으로 스카치 위스키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하나씩 시음을 해볼 건데 위스키를 시음할 때는 뭐 어떻게 하면 좋다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스웰링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향을 계속 좀 맡아주면서 약간 자기가 마시기 좋은 위치까지 오는 게 좋아요. 약간 처음에는 알코올향이 좀 높기 때문에 코팅하는 정도만 입안을 그 정도만 살짝 시음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얘는 도수가 몇 도인가요? 더블우드는 40도입니다. 그리고 얘는 43도로 좀 높게 아, 적혀있어요. 진짜요? 네. 사실 제가 위스키를 주로 마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위스키와 비교해서 발베니의 노트는 이게 다르다 이런 거 좀 어렵거든요. 혹시 매니저님은 그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아메리칸 오크통에 수정을 시키고 마지막에 쉐리 와인에다가 피니쉬를 시키잖아요. 그 두 가지 특성을 잘 살린 위스키라고 보면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약간 바닐라틱한 그런 맛이 바닐라 나면서 꿀 이런 거 엄청 마지막에 많이 나요. 넘어오는 게 이제 쉐리 와인이 살짝 넘어와요. 아. 가실량이. 네, 그래서 밸런스가 좀 잡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와인에서도 알코올 도수를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킬 때 이 모관을 약간 뜨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도수가 높은 술들은 이거는 좀 마시다 보면 적응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느낌을 즐기게 되는 거예요? 좀 즐기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마시고 난 다음에 나오는 그 특유의 알코올 향이 있잖아요. 거기서 또 특유의 향을 잡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즐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걸 한번 시음해 볼게요. 향이 완전히 달라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새 오크통에다가 이제 토스팅을 해가지고 좀 더 바닐라틱한 향이 좀 강하게 나요. 우리가 와인에서도 오크터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느낌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한 입 넣어서 입안 코팅하듯이 맛보고 또 한번 마셔볼게요. 얘는 조금 더 고소한 타피 향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바닐라 오크 고소한 향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게 더 강하게 올 수밖에 없는 게 삼도가 더 높잖아요. 터치하는 그 느낌이 더 강하게 올 수 있어요. 이 두 제품의 가격은 어떻게 달라요? 가격은 지금 단술로는 똑같이 시중에서 바틀로 사도 거의 비슷해요, 가격. 크게 차이는 안 나고 아메리칸 토스트가 조금 더 가격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아메리칸 토스트가 더 좋아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발베니의 맛엔 이게 더 가까운 건 확실한데 이 아메리칸 토스트가 가지고 있는 약간 이 고소하고 좀 더 맛이 직관적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약간 고도주와 저는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위스키 알못이니까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고 이게 비교해보고 싶다. 발베니바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을 시켜서 비교 시음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확히 숙성 연도도 같고 베이스가 되는 위스키도 같은 거잖아요. 근데 오크를 어떻게 써서 숙성을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느낌을 난다는 게 저는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참 재밌네요. 제가 사실 다음 영상에 발베니바의 메뉴와 이런 것들은 따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제가 다 담지 못해서 그렇지 매장도 너무 아름답고 디테일들도 너무 아름답고 서빙도 좋고 메뉴도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상에서는 목소리 출연을 안 하실 거니까 발베니바 홍보도 괜찮고 저희 구독자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면 됩니다. 편집될 수도 있어요. 너무 잘 소개시켜 주셨는데 푸드 페어링이라는 메뉴를 보시면은 그에 맞는 음식과 페어링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발베니를 드실 수 있는 그런 메뉴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곳의 장점은 발베니만 취급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발베니로 만든 칵테일도 판매를 하시고 지금 저희는 2호점 광화문점인데 발베니 메이커스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발베니 자체가 이제 전통과 장인분들을 중요시하고 그런 위스키다 보니까 그래서 악기 만드는 장인분들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베니를 비교해보고 싶다, 발베니로 만든 칵테일을 마셔보고 싶다, 발베니를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즐기고 싶다 하면은 발베니 바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와인 여신의 발베니는 여기까지고요. 매장에 대한 영상은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고 또 궁금한 주류가 있다, 와인이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인사하시죠. 안녕. 여러분 위스키 캐리어 보신 적 있으세요? 짜잔 보이시나요? 전 세계 71병 국내 단 2병밖에 없는 발베니 60년 보이시나요? 1962 작년이 60년이 됐다는 뜻이죠. 이걸 와인 여신이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60 커버에 써있는 1962년이 데이비드 스튜어트가 발베니를 입사한 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작년이 60년이었던 거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단 71병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병이 이거예요. 국내 단 2병 있대요. 제가 아니면 이걸 누가 보여드리겠어요? 아시나요? 3억 3천? 저도 마셔보진 못하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제가 앞으로 만나볼 가장 비싼 위스키가 아닐까 싶습니다.